매일 오후 1시 착한 주식을 찾아서 착한 투자의 길로 이끌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착한 주식 착한 투자 박주연입니다. 설 연휴 이후, 그러니까 이제 4거래일 만에 재개된 국내 증시, 외국인의 기관과 함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시원한 상승세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설 연휴 동안에 받게 된 이 설 관련한 상여금, 그리고 이제 여유자금 한번 잘 굴려서 더 부풀려 보고 싶으신가요? 재테크 관련해서 좀 어떤 곳에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되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주목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좀 재테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식 또 상품들, 주식 그 관련한 종목들 저희가 준비를 해뒀거든요. 오늘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이런 종목들 정보를 얻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오늘 노란톡 들어와 주셔서 바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저희 활짝 열어두고 있어요. 오픈 채팅방에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곳 안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에 대한 정보까지 함께 얻어가 보실 수 있으니까 관련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으로 함께 와 주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 시간을 통해서 종목들 궁금하신가요? 아니면 종목들 수익 나는 종목들 한번 누려보고 싶으신가요? 그럼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와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바로 검증된 수익률 덕분입니다. 저희 방송 중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산 피어스를 현재 20.8%대 수익 기록을 하고 있고요. 한익스프레스가 지금 시각대에 18.34%의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MD가 10.83%, 휴젤이 10.19%, 삼천당제약과 유나이티드제약, 녹십자, 더존비주온, 진성TC까지 모두 수익권 접어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송 중 추천 종목뿐만 아니라요. 상담 종목들도 흐름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카페24가 19.95%대의 수익률로 20% 가까이 진입하고 있고요. 넥센타이어가 12.84%, 티플렉스가 11.97%, 마이크로프렌즈가 10.91%의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방송 중에 상담을 요청할 때까지만 해도 손실권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수익권 접어들어 있는 모습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1월 13일에 추천드렸던 종목이에요. 한익스프레스. 오늘 또 역시나 시원한 상승세를 나타내주면서요. 18.34%대의 수익률 기록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저희가 이런 종목들 이 시간 통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또 방송 중에 언급되지 않은 종목들은 노란톡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노란톡으로 함께 해주시고요. 오늘 준비된 착한 백선생 코너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의 경제적인 자유를 찾아드릴 수 있는 코너 착한 백선생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백선생님 바로 좀 인사 나눠보도록 할게요. 백종국 전문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착한 인베스트먼트 수석연구원 백종국입니다. 오늘 시장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수급적인 요인을 보자면 외국인이 강한 매수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에 가장 컸던 이슈는 아무래도 쿠팡과 관련된 이슈인 것 같은데요. 쿠팡 관련된 주식들이 오늘 크게 상승하면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쿠팡이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그에 따른 이슈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업 가치를 거의 55조로 보는 뉴스까지 있었습니다. 55조로 보자면 여러분들이 큰 금액이지만 감은 안 올 것 같은데요. 시가총액 대비로 우리나라 기업과 비교를 해보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화학, 네이버 다음으로 5번째 큰 기업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성장성을 크게 보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그와 관련된 쿠팡 관련주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 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천드렸던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얼마만큼 늘 건지에 대한 부분까지 정확하게 포인트를 찾아보셔야 투자를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같은 쿠팡 이슈를 단기 이슈로 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아니면 매수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희가 추천드렸던 한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겠지만 매도 시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요. 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그런 매도 시점에 대한 부분까지 저희가 상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들어와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 중에 언급을 해드리고 있어요. 종목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이게 같은 종목이라도 사실상 언제 매도하느냐, 언제 들어가느냐, 이거에 따라서 수익률이 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률을 잘 내기 위해서는 매수 시점, 매도 시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매수 시점과 매도 시점을 저희가 노란톡 통해서 공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노란톡 어떻게 들어오느냐.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이곳 안에 들어오면 여러 가지 이제 종목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매수 시점을 비롯해서 방송 중에 언급되지 않은 종목들도 이 노란톡 통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란톡으로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요. 나는 노란톡을 이용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저희가 문자도 활짝 열어뒀습니다. 샵 3989번으로 종목 요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노란톡 이용하지 않는 분들은 또 저희가 문자로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함께 매수 타점 알려드릴 테니까요. 휴대폰 누구나 갖고 있으시잖아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볼 텐데 지난 추천 종목들 지금 연휴 끝나고 오전장까지만 하더라도 그동안의 공략주들 상황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공략주들 전반적으로 어땠는지 자랑할 수 있는 시간이니까 한번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저희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오늘 가장 돋보이는 종목은 단연 한익스프레스입니다. 쿠팡 관련주로 이슈를 받아가지고 큰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러한 이슈는 저희가 추천드렸던 이유는 일단 재무적인 이유였기 때문에 이러한 쿠팡 관련된 이슈는 단기적인 이슈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이슈에 걸맞게 정확하게 매도를 잘 하셔가지고 수익을 일단 챙기시는 부분이 저는 유효할 것으로 보고요. 일단 저희 수익률을 보자면 두산퓨얼셀, 한익스프레스, 메가MD, 휴재 같은 경우에 수익률이 굉장히 좋고 있고요. 바로 저번 주에 제가 추천드렸던 삼청당 제약이나 더존비지온 같은 경우도 상당히 큰 수익률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 따라오시면서 같이 매수하고 매도하시면서 수익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와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오늘도 종목 2개를 좀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종목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작년부터 이어진 큰 추세 상승의 상승장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이유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유동성의 힘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유동성의 힘, 정확하게 말하면 돈의 힘이죠. 그러한 부분에서 고객 예탁금과 거래 대금이 조금 변화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일단 고객 예탁금 같은 경우에 이제 1월에 74조 원까지 늘어났던 고객 예탁금이 최근 들어서는 한 65조 원대로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다가 거래 대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고객 예탁금과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든 지금 이 모습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거래 대금이 고객 예탁금이 좀 줄어든 부분은 사실 좋지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 하지만 예전과 비교를 했을 때는 여전히 풍부한 고객 예탁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굉장히 풍부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중요하게 포인트로 생각되는 부분은 거래 대금입니다. 저번 달 1월 11일에 거의 40조 원이 넘는 거래 대금을 이루어졌는데 최근 들어서는 20조 밑에 거래 대금밖에 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1월 가장 많이 거래가 됐던 날에 비해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그건 왜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매수와 매도를 자신 있게 하지 못한다는 이유가 가장 큰 거죠. 거래 대금이 줄어들었다는 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다는 거기 때문에 매수와 매도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는 겁니다. 매수와 매도가 자신 있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이유, 시장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시장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박스권을 형성할 수도 있고, 상승을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장의 예상을 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차라리 대응을 잘하는 방법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거래대금이 줄어든 이 시점에 시장을 잘 대응을 해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시장의 큰 상승, 최대한 상승을 보이기 위해서는 모멘텀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모멘텀을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3월 달에 백신 접종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가 백신을 접종하면서 우리나라가 백신 접종을 하면서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4월에 미국 의회에서 경기부양책이 통과가 될 예정입니다. 1조 9천억 달러 정도의 경기부양책인데요. 이 부분까지 통과가 된다면 4월의 모멘텀까지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3, 4월의 모멘텀은 지금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2월이니까 2월 달의 모멘텀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한 포트 제가 한번 또 얘기를 해드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S&P 500의 한 달치 수익률을 제가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이 부분 보면 저희 나라와 다르게 녹색 부분은 상승이고 빨간색 부분은 하락입니다. 우리나라랑 달리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보실 때 유념하셔야 되겠는데요. 네. 보시면 한 달 수익률 중에 가장 좋았던 부분은 테크놀로지 부분입니다. 그리고 빨간색이 빨간색이 가장 많았던 부분은 헬스케어죠. 네, 한 달로 치자면 여전히 미국도 마찬가지로 헬스케어가 좀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단위로 보자면 녹색 부분이 좀 많이 늘어난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바로 헬스케어입니다. 미국장도 테크놀로지에서 헬스케어장의 수익률이 좀 더 좋아지는,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제약주입니다. 저번 주와 마찬가지로 헬스케어 관련주 중에 제약주를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좀 모멘텀이 충분하고 이제 성장할 가치가 이제 충분히 있다. 이런 지금 판단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제약주 중에 이 제약회사는 뭐 의약품 제약도 하고 화장품도 팔고 건강보조식품, 건강보조식품도 팔고 동물의약품도 파는 회사입니다. 네. 일단 이 회사 1971년에 개업을 했고요. 77년에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99년에 코스닥에 상장을 한 회사인데요. 매출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제약회사의 뭐 점유율도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데요. 이 회사의 가장 큰 장점은 재무가 안정적이라는 겁니다. 일단 무차익 경영과 낮은 부채 비율, 높은 유보율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R&D 비용이나 임상의 실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으로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는데 이 제약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가 너무 좋습니다. 일단 부채 비율을 보자면 13%에서 17%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부채가 거의 없는 정도고요.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2000%에서 1800%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현금 자산도 굉장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회사 뭐 부채는 적고 유보율은 높으면 R&D 비용은 너무 지출을 안 하는 거 아니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걸 현금 흐름표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단 현금 흐름표 상의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은 현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투자 활동 현금 흐름은 투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재무 활동을 통해서 빚을 갖고 있는 걸로도 표현이 되죠. 그렇다니까 그러므로 이 회사는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고 투자를 하면서도 재무는 굉장히 건실하고 튼튼하다는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맨날 주식을 추천할 때 미래가 너무 좋다고 그렇게 추천을 해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회사는 아직 지금 현재가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이라서 이제 제약주가 핫하긴 한데 네네. 대인적이 많아서 좀 무섭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지만 이런 종목 괜찮을까? 뭐 이렇게 지금 대화방에서 네, 이야기들이 맞습니다. 오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제가 재무적으로 조금 안정적인 회사를 제가 갖고 온 건데요. 네. 이 회사 제가 일단 현재가 너무 좋다. 지금 재무가 너무 좋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미래적인 모습도 분명히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은 이 회사 계속해서 유방암 치료제라든지 뭐 혈액 응고제 같은 임상이 진행되는 약들이 있습니다. 네. 그 약들이 개발되고 임상의 허가가 끝나게 되면은 당연히 매출과 영업이익 면에서도 충분히 상승을 볼 수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제가 현재가 가장 중요하다고는 했지만 그런 부분은 안정성을 위한 부분이고 미래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 회사를 일단 가져왔고요. 일단 이 회사 차트를 한번 보시면 작년 7월 달에 상한가를 4번 정도 연속해서 간 적이 네. 있습니다. 이러한 이슈는 코로나 치료제로 관한 이슈인데요. 이런 이슈가 있을 때 시가총액이 좀 작다 보니까는 강한 상승 모멘텀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를 들자면 대주주가 매도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은 도덕적으로 좋아 보이지 않는 부분인 거는 맞는데요. 그렇죠. 네. 일단 1대 주주와 2대 주주를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2대 주주가 1대 주주의 따님 분이십니다. 아. 원래는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경영권 승계 과정에 있었는데 주가가 급하게 올라가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오너 일가가 주가를 매도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자연스레 경영권 인계 과정에서의 리스크가 좀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너 일가들의 지분이 뭐 형과 동생의 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되면서 온전히 딸에게만 경영권이 인수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경영권 승계에 대한 리스크가 사라진 부분이 있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굉장히 좋다. 아마 그 상한가를 막 올라가고 상승 추세에 있을 때 사셨던 분들은 지금 많이 손해를 보고 그렇죠. 그러니까 계셨을 그때 수도 팔았어야 있겠는데요. 됐어.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그렇긴 같아요. 하겠지만 네. 저희 입장에서는 신규 포지션으로 들어가는 그쵸. 지금 이 시점은 사실 저는 오히려 좀 더 좋은 기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1대 주주인 네. 최대 주주 분의 나이가 83세이시거든요. 나이가 좀 많으시고 네. 올해 3월까지가 그 회장 임기가 만료가 되는 날입니다. 얼마 이미 안 남았네요. 따님, 네. 2대 주주인 따님분은 대표이사로 취임해 있기 네. 때문에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과도한 이 높은 상승률은 증여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지금 상황에서 그런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이 해결되면 주가 상승에 큰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2대 주주인 따님분이 9%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요. 네. 그 9%의 지분, 장내 매수를 통해서만 가지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는 실제 시장에서 주식을 매수를 해서 그 지분을 참여한 것만큼 증여를 통해서 최대 주주가 된다면 지분이 조금 20% 조금 넘기 때문에 대주주 지분을 얻기 위해서 장내 매수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 지금 가격이 조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모멘텀도 충분하고요. 실적 관련한 부분도 탄탄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었던 경영권 승계에 대한 이슈도 어느 정도 좀 일단락이 되면서 앞으로 뭐 그와 관련한 부분이 오히려 이제 그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인데요. 뭐 대화방 보니까 이미 뭐 역시 전문가들은 다르다. 남들이 이제 위기로 볼 때 눈에 트인 사람들은 기회로 보는구나. 뭐 이런 대화도 있고 이 종목에 대한 신뢰가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저희가 방송 중에는 안타깝게도 오늘 이 종목을 공개하지는 않겠고요. 노란톡에서 방송 끝난 이후에 바로 좀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란톡 하니까 왜 도대체 노란톡이라고 하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주고받으시는데 우리가 그 자주 사용하는 그 노란톡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그 방송 관계상 그 이름을 정확히 말하기는 어렵고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노란톡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샵
샵3989번으로 종목 공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로도 답변 드리니까 노란톡 이용 안 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저희에게 바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종목 2개 공개를 하기로 하셨으니까 바쁩니다. 두 번째 종목에 대한 모멘텀, 전반적인 소개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가지고 온 종목, 이제 저희가 항상 좋아하는 최초, 네. 최다, 독점 이런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회사 국내 최초로 카톤팩 생산 장비를 도입해서 생산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카톤팩, 여러분들이 또 어려운 어려워요. 단어가 나왔으니 네. 앵커님한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카톤팩 어떤 건지 혹시 아십니까? 저 모르겠어요. 저 카톤팩이 검색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음료수나 우유에 만드는 종이팩 아십니까? 그걸 카톤팩이라고 해요? 네. 그거를 카톤팩이라고 하는데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음식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럼에 따라서 포장이나 포장에 일회용품 대한 사용이나 이제 이런 게 굉장히 그런 재활용품에 늘어났잖아요. 대한 이슈가 좀 많아서 이 회사가 조금 오.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면 플라스틱보다 아무래도 종이를 좀 선호하는 부분이 있고요. 카톤팩 같은 경우에 지구 온난화에 초래하는 CO2 배출량이 상당히 적어서 다른 용기에 비해서 친환경 포장 용기로 경쟁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린 뉴딜이나 바이든의 탄소 배출권 관련돼서 이슈가 생길 때마다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업체입니다. 거기다 이 회사 2월에 설비 투자한 게 있습니다. 이번 달이죠. 설비 투자한 게 6월 달에 완공이 되는데요. 현재 완공 능력이 되면 생산 능력이 한 50% 이상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다 보면은 현재 공장 가동률이 한 80%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80% 가동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게 거의 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24시간 공장이 돌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문량 대비해서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회사 작년 매출은 580억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6월 달에 가동이 된다면 거의 1,000억 원대에 가까운 매출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현재 사업 다각화를 위해서 SPC 투자 목적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골판지 그리고 종이 상자를 제조하는 회사로 신사업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업 1,000억 원대의 매출과 신사업의 매출이 더해지면 이 회사가 안정적인 매출에 매우 기대되는 회사로 변모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 정도 580억 정도 나와 있는데요. 이 회사 부채 비율이 사실 조금 높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2019년이나 2020년에 부채 비율이 좀 높아졌는데 이런 부분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SPC를 통한 기업을 하나를 인수했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부채가 늘어난 거라서 이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될 여지가 없고요. 일단 차트를 보자면 8월 달부터 60일선을 계속 지지하면서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이 깨지면서 지금은 살짝 조정 구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지지선인 121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121선에서 정배열 과정을 거친 후 상승을 볼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점이 와서 오늘 제가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카톤팩 생산 설비를 도입해서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카톤팩이 뭐냐? 이제 대화방에서도 지금 샵 카톤팩 이렇게 검색을 하셨어요. 종이값, 종이로 만든 포장 용기, 이렇게 좀 쉽게 설명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배달이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이제 사용률이 좀 늘어나게 됐고,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신규 설비 투자로 생산 능력이 50% 이상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이 예상되는 가운데, 신사업으로 또 매출과 성장성을 확보해 놓았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종목이 뭔가요? 라면서 대화방에서 지금 궁금해 하시는데 종목명은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난 이후에 바로 공개를 해드리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가요? 그럼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되고요. 이곳에 들어오시면 여러 가지 종목에 대한 정보들 함께 얻어가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금 이게 대화방 안에서 추측들을 하고 있으시네요. 네.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이 그렇게 시가총액이 큰 종목들은 아니었습니다. 네. 사실 시가총액이 작다는 부분은 조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제가 가져온 첫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재무가 안정적이었고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출 증가가 굉장히 크게 일어날 공장 설비가 완료가 된다는 것을 제가 포인트로 갖고 왔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적지만 이 회사 매수해 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네.
자, 종목. 여러분들 종목 찾기 어려우시잖아요. 괜히 내가 막 일일이 찾아보고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어려울 때는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전문가들 일단 종목 알려주고 매수 타점 알려주니까 그 정보 받아서 내가 공부해보면서 또 투자해보는 것도 주식 주식 수익을 키우는 능력을 이제 기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잖아요. 자, 종목에 대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 팍스경제TV 착한 주식 착한 투자라고 검색을 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 종목명은 바로 공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